안녕하십니까. SJ그룹 CFO를 맡고 있는 최치현 이사입니다. SJ그룹에 대해서 회사 소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회사 소개 드리고요. 그리고 패션 시장의 트렌드 변화, 그리고 회사 투자 포인트, 그리고 향후 성장 전략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사 소개입니다. 대표이사 이주영 사장이 2008년 3월에 설립을 했고요. 자본금은 16억 4,700만 원, 임직원 수는 지금 107명 넘었고요. 비즈니스하고 있는 브랜드는 칸골키즈, 헬렌카미스키 세 개 브랜드입니다. 연역은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8년에 칸골 모자 독점 수입으로 시작해서 칸골 백팩, 칸골 토트백, 에코백들을 출시해서 매출이 100억이 넘어섰고요. 티셔츠랑 아우터까지 출시하면서 매출 200억을 돌파했고 2016년도에 헬렌카민스키 영업권을 인수하면서 제2의 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 비즈니스 확장을 위해서 기업은행 비롯한 벤처캐피탈 4곳에서 50억 투자 유치를 했었고요. 2018년에 칸골키즈를 런칭했고 2019년 11월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했습니다. 회사 아이덴티티는 브랜드 밸류 크리에이션 컴퍼니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외 브랜드를 도입해서 상품을 기획하고 디자인해서 제품을 OEM으로 생산한 다음에 백화점과 면세점 비롯한 프리미엄 채널에 직접 유통까지 하고 있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상장사 중에서는 F&F와 가장 비즈니스 모델이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브랜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칸골입니다. 칸골은 영국에서 탄생한 80년 된 브랜드입니다. 글로벌로는 모자 브랜드로 유명하고요. 60년대 비틀즈가 쓰고 80년대에는 에미넴을 비롯한 힙합 뮤지션들 쓰면서 유명해진 브랜드고요. 2008년에 제 회사가 독점 수입하면서 힙합 뮤지션들이나 비보이들에게 모자 협찬들을 하면서 칸골은 스트리트 컬처 브랜드로 포지셔닝이 되어 있습니다. 라이선스 계약은 2036년까지 20년 계약으로 비즈니스 장기 플랜을 마련했습니다. 두 번째로 칸골키즈입니다. 같은 칸골인데 별도 브랜드로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상품 기획부터 디자인, 생산, 그리고 유통하는 매장까지 다 별도로 진행하기 때문에 칸골키즈는 별도 브랜드로 봐주시면 좋겠고요. 영국 감성의 스트리트 키즈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브랜드 포지셔닝은 빈폴이나 헤지스 키즈와 그 다음에 스포츠 키즈 브랜드들 사이에 포지셔닝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2018년 8월에 런칭을 했고 작년에 매장 21군데에서 90억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세 번째로 헬렌카미스키입니다. 많이 보셨겠지만 이 라피아 소재로 된 헬렌카미스키 모자는 호주에서 탄생한 35년 된 브랜드입니다. 2016년에 저희가 독점 수익권을 확보했고요. 지금은 백화점, 면세점 비롯한 매장 21군데에서 매출하고 있습니다. 2026년까지 장기 계약이 되어 있고 자동 갱신 계약 조건이 있어서 헬렌카미스키 비즈니스도 오랫동안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시장 트렌드 변화에 대해서 잠깐 언급해드렸습니다. 이유는 저희 칸골 브랜드와 헬렌카미스키 브랜드의 시장 포지셔닝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모두들 패션 시장이 안 좋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스트리트 캐주얼 브랜드만큼은 매년 두 자릿수의 매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에서는 슈프림과 오프화이트가 물건이 없어서 못 팔 정도이고 국내에서도 최근에 커버낫이나 LMC나 키르시, 널드 같은 경우는 매년 50% 이상의 매출 성장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대기업들도 새로 출시하는 브랜드들은 다 스트리트 캐주얼 브랜드입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주시굿드르, 에드하디, LF에서 챔피언, 신원에서 마크햄을 출시하면서 스트리트 캐주얼 브랜드의 전생시대가 열리고 있다고 보입니다. 두 번째로는 명품 브랜드 매출 증가입니다. 백화점에서 다른 카테고리 매출은 줄고 있지만 명품 브랜드는 매년 10% 이상 매출 성장이 되고 있는데요. 이건 20, 30대들이
명품 브랜드 구매를 늘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찌나 발렌시아가나 루이비통에서도 밀레니엄 세대를 공략하는 디자인 제품들 내놓고 있고, 발렌티노나 생로랑은 레드 발렌티노나 생로랑, 그리고 프라다에서 미우미우 같은 서브 브랜드를 내면서 20, 30대의 명품 브랜드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칸골은 스트릿 캐주얼 브랜드에서 포지셔닝, 그리고 헬렌 카민스키는 20, 30대 여성 타겟의 신흥 명품 브랜드로 포지셔닝이 되어 있어서 앞으로 향후 두 자릿수 이상의 매출 성장을 시장 성장과 함께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저희 회사 투자 포인트 6가지 파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브랜드 포트폴리오입니다. 단일 브랜드 가진 회사와 달리 저희는 칸골, 헬렌 카민스키, 칸골 키즈 3개 브랜드에서 각각 칸골이 779억으로 71%, 헬렌 카민스키가 223억으로 20%, 키즈가 92억으로 8.5% 매출을 작년에 했는데요. 올해는 헬렌 카민스키와 칸골 키즈가 매출 성장이 더 좋아서 향후에는 헬렌 카민스키, 칸골 키즈가 25%까지 매출 포션을 늘려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브랜드 확장성입니다. 칸골과 헬렌 카민스키가 브랜드 요즘 인지도와 그다음에 파워가 점점 커지면서 카테고리를 확대할 때마다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모자에서 시작한 브랜드지만 지금은 백팩이나 에코백 같은 가방에서 인지도가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의류까지 출시하면서 토탈 패션 브랜드로 하면서 각각의 카테고리가 출시될 때마다 매출이 누적적으로 늘어나는 형태로, 이 매출 성장의 히스토리는 MLB가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까지 매출 성장한 역사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헬렌 카민스키도 모자 매출이 지금은 95%지만 향후에는 가방 카테고리와 의류 카테고리에서 매출이 점점 늘어서 향후에는 500억, 1000억대까지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효율 중심 운영입니다. SA그룹은 매출 성장도 중요하지만 재고를 줄여서 신상품 판매를 높여가는 걸로 영업이익률을 극대화시키는 게 영업 운영 시스템입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재고자산 회전율이 타 상장사 대비 굉장히 높은 8회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려면 당해년도 매출 계획 대비 신상품 초도 발주를 70% 정도만 해서 잘 팔리는 제품만 리오더하는 형태로 가면서 재고를 늘리지 않는 방식이고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할인 판매를 하지 않아서 영업이익률이 높게 나오는, 그래서 2019년도에 영업이익률 15%를 했는데 상장사 중에서는 FNF의 16.6% 다음으로 높은 수준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브랜드 마케팅입니다. 칸골과 헬렌 카민스키 공이 마케팅비를 광고비 포함해서 매출액 대비 2% 언더로 저비용 고효율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칸골은 20대 타겟으로 문화 마케팅을 주로 하는데요. 힙합 레이블이나 언더그라운드 뮤지션들과 콜라보를 한다거나 뮤직비디오 촬영에 같이 하고, 또 스타 마케팅은 광고비를 크게 들이지 않고 제품 협찬하는 것만으로도 노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방탄소년단이나 소녀시대 멤버들이 모자를 쓰면서 브랜드 인지도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헬렌 카민스키도 명품 브랜드답게 VIP 체험 마케팅이나 또는 여행 관련 화보 촬영 또는 예능 프로그램에 여자 연예인들이 자주 쓰고 나옴으로 인해서 인지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결과 네이버 트렌드 검색에서 보시면 칸골은 백팩에서 항상 최상위에 랭크되고 있고, 에코백, 토트백에서도 마찬가지 순위를 보여주고요. 헬렌 카민스키는 4월부터 7월 사이에 보면 급격히 검색량이 증가하는데, 이건 헬렌 카민스키의 여름 모자들이 워낙 인기가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면세점에서도 헬렌 카민스키는 항상 자파 부분에서 검색어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없어서 못 사는 물건이 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유통 전략입니다. 칸골은 전체 매출 779억 중에서 백화점이 약 40%, 프리미엄 아울렛이 16%, 면세점이 19%, 온라인이 22% 매출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백화점, 면세점, 프리미엄 아울렛의 프리미엄 유통 채널이 약 8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온라인 매출 비중을 한 30%까지 늘려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헬렌 카미스키도 백화점과 면세점이 각각 한 40%대로 토탈 80% 정도 이상이 프리미엄 채널에서 매출이 나고 있고요. 온라인은 한 14% 비중입니다. 특히 헬렌 카미스키는 면세점 매출이 2018년에 47억에서 2019년 94억으로 2배 정도 급격히 성장하고 있어서 올해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약 130억 이상의 매출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할 정도로 면세점에서 인기가 높은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올해 원래 면세 채널 확대를 좀 크게 계획했었는데 올해는 칸골 두산 면세점 동대문점 하나 내는 거 외에는 2021년으로 모두 다 순연시켰습니다. 이거는 코로나 때문에 해외 출국도 불가능하고 중국 관광객이나 따이궁들이 면세점에서 매출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으로 다 보류시켰습니다. 지난 5년간의 경영 성과입니다. 2015년 칸골 매출 217억에서 작년도 779억으로 늘었고요. 헬렌 카미스키는 2016년 매출 37억에서 2019년도 223억으로 한 5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칸골 키즈는 2018년 15억으로 시작한 매출이 작년에 92억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서 지난 5년간 전체적으로 평균 한 50% 정도의 매출 성장을 보고 있습니다. 올해도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매출 성장 계획을 약 1,500억으로 잡고 있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면세점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매출 계획을 수정해서 약 1,200억 정도, 각 브랜드별로는 칸골이 한 810억, 헬렌이 220억, 키즈가 160억, 그 다음에 기타 수출 포함해서 10억 정도 매출을 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저희 매출은 분기별로 매출이 아주 균등하게 난다는 게 좀 다른 브랜드 대비 자랑입니다. 특히 의류 중심의 패션 회사들이 4분기 매출 비중이 워낙 높고 겨울에 추위가 오지 않아서 작년 같은 경우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고 이익이 줄어들었던 회사들이 있는데 저희는 그렇지 않고 1분기에는 칸골의 가방, 2분기에는 헬렌의 모자, 4분기에는 칸골과 키즈의 의류들이 매출이 나면서 각 분기별 매출이 아주 균등하게, 그리고 카테고리별로도 1분기에는 가방, 2분기에는 모자, 3분기, 4분기에는 의류가 매출이 늘어나는 형태로 어느 한 카테고리는 어느 한 브랜드가 좀 매출에 지장이 있더라도 안정적인 매출을 낼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특히 2020년 1분기에는 작년도 1분기 240억 대비 249억 매출을 해서 약 9억 정도 매출 성장률 한 3% 정도 했습니다. 브랜드별로 보면 칸골이 190억, 헬렌이 25억, 키즈가 34억으로 키즈가 작년도 28억 대비 약 80%의 매출 성장으로 매출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영업이익이 164억, 당기순이익이 130억 해서 영업이익률 15%, 당기순이익 12%를 달성했습니다. IPO 때 제시했던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목표치를 달성했는데요. 근데 여기 숨어있는 이익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우리사주 보상비용 18억이 차감된 영업이익이어서 올해 그 일회성 비용인 18억이 없다면은 올해는 아마 영업이익률이 16.5%, 당기순이익률은 13.6%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걸 기대하고 있어서 1200억 예상 매출을 달성만 한다면 영업이익이 195억 내지 200억, 당기순이익은 160억 이상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성장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글로벌 시장 확대입니다. 원래 라이선스 비즈니스는 국내 매출에 한계를 갖고 있는데 칸골은 브랜드의 특성상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저희 칸골 제품을 수출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저희 브랜드 오너인 IBML이 영국의 회사인데
브랜드를 한 30여 개 갖고 있는 IP 비즈니스만 하는 로열티 수입만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SA그룹과 함께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저희 SA그룹이 만드는 칸골의 가방이나 의류 제품들을 이미 홍콩, 마카오, 대만에는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 수출액 한 6억 정도 했는데 1분기에는 한 2억 정도 수출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부터는 영국, 이탈리아를 비롯한 유럽, 그리고 미국, 캐나다를 비롯한 아메리카, 그리고 중국이나 싱가포르, 러시아, 호주까지도 지금 수출이 계획되어 있어서 향후에는 국내 매출만큼 수출 매출도 늘어날 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신규 카테고리 확대입니다. 앞서 브랜드 확장성에서 카테고리 확대를 말씀드렸는데요. 올해 하반기에 신발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칸골 신발이 전문 ODM 회사와 지금 제품 개발 중에 있어서 하반기에는 칸골 직영 매장뿐만 아니라 신발 편집샵에서 칸골 신발을 보실 수 있게 될 거고요. 칸골 캐리어가 5월에 출시되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가방 매출에 또 효자 노릇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화장품이나 선글라스는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전문 브랜드에게 서브 라이선스를 줘서 로열티 수익을 내는 방식으로 매출에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저희 칸골 고객들이 40대가 접어들면 아웃도어나 스포츠웨어 그리고 골프웨어까지도 확장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헬렌 캄스키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모자 매출이 95%지만 향후에 여행용 가방이나 리조트웨어나 트래블웨어 쪽으로 계속 확장을 해서 매출액을 크게 증가시킬 계획입니다. 유통 채널 확대입니다. 올해 칸골은 작년 대비 7개 매장을 늘릴 계획인데요. 이미 백화점 매장은 2개 오픈했고 6월과 하반기에 프리미엄 아울렛 매장을 4개로 추가 오픈할 계획입니다. 면세점은 현대면세 투타점 1개점 오픈했습니다. 그리고 헬렌 카민스키는 올해 아주 공격적으로 매장을 오픈하고 있는데요. 작년도 22개 대비 8개가 늘어날 계획입니다. 3월에 백화점 매장 4군데 오픈했고 1월에 스타필드 하남, 4월에 신세계 첼시 여주, 6월에 현대아울렛 대전까지 그리고 신라 인터넷 면세점을 확보해서 올해 매출 증대 계획을 면세점에서 줄어든 부분을 이 오프라인 매장에서 많이 커버해 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칸골 키즈는 신생 브랜드에서 아직까지 매장이 21개 불과했는데 올해 11개 정도 늘려서 32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백화점 매장은 4군데 오픈했고요. 그리고 하반기에도 4개를 추가로 오픈할 계획이고 아울렛도 1개 더 추가 오픈할 계획입니다. 면세점은 인터넷 면세점만 일단 출점 계획입니다. 근데 지금 3월에 오픈한 백화점 매장 외에 1분기에 칸골 키즈 매출 성장이 워낙 좋다 보니까 백화점에서 추가 오픈 요청이 들어와서 롯데 잠실점이나 노원점 그리고 신세계까지 해서 추가로 3개 정도 더 오픈해서 최대 35개까지 매장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향후 장기적인 매출 계획에서 신규 브랜드 런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호주 에코웨어 브랜드인 부디를 지금 온라인 런칭은 작년에 이미 했고 내년부터는 에슬레저나 라운지웨어까지 출시할 예정입니다. 원래 2020년 하반기 계획이었는데 코로나 사태 때문에 내년으로 순연시켰고요. 럭셔리 남성 브랜드도 올 하반기에 런칭 예정이었던 것을 내년으로 이연시켜서 추가로 런칭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지금 온라인 스트리트 브랜드 중에서 괜찮은 브랜드가 있으면 인수를 하려고 열심히 시장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좋은 브랜드를 적정한 집을 인수할 수 있다면 할 계획은 갖고 있다는 걸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2019년 결산 실적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유동자산 한 700억, 자산 총계 900억이었는데요. 이 중에서 500억 정도는 현금성 자산입니다. 공모자금 300억과 이익잉여금 한 200억 정도를 현금성 자산으로 다 보통 예금이나 6개월 미만의 정기예금을 갖고 있어서 언제든지 브랜드 인수의 기회가 생기면 활용하려고
단기 자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출액은 작년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1,095억 했고요. 매출이익이 800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164억, 그리고 법인세 차감 후 당기순이익이 130억을 기록해서 IPO 때 제시했던 모든 숫자들을 캐치업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에 붙은 부분들은 각각 칸골의 제품 라인업들입니다. 모자, 가방, 의류, 액세서리까지 있고요. 칸골 키즈도 의류, 가방, 모자, 그 다음에 양말까지 있습니다. 헬렌 카민스키는 모자가 주력 제품이고 지금 라이선스 제품을 개발하고 있는 의류가 있고요. 가방은 지금 이 라피아 소재의 가방들이 매출이 아주 잘 나고 있고 남성용 모자까지 라인업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SJ그룹에 대한 IR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